오늘 무심결에 달력을 보다가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지 뭐예요. 이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 새삼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들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뭐가 어때서?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뿐은 아닐 겁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남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시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폭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우선 제가 남편과 만난 계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 협업해서 피아노 공연도 하고 주기적으로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 혼자 자립하기 위해 애를 썼죠. 그래서 좋아하는 피아노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 입시학원에 강사를 했습니다. 강사를 하면서 지칠 때쯤에는 대학 동기들과 같이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연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의 지인으로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와의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하정아, 내 친구 중에 강승규라고 있거든? 얘 잘생기고 성격 좋고 땡땡 기업 과장으로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 걔가 내 군대 동기거든. 우리 공연 보고 나서 너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소개 좀 해달라고 어찌나 나를 들들 볶던지. 야, 가만 보니 너도 연애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봐. 야, 승규 걔 진짜 남자가 봐도 괜찮은 놈이야. 내가 보장할게.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고 연애도 오래 쉰 터라서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본 그 사람은 친구 말 맞다나 훤칠하니 키도 크고 훈훈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인상 좋은 남자가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하정씨, 여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좋은 사람은 오랜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고 나서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정씨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날 공연 내내 하정씨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서 혼났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하정씨가 떠올라서 제가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쫄랐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고 또 대화 나누니까 확신이 드네요. 네? 무슨 확신이요? 제가 하정씨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요. 이런 말 부담스러우실라나? 그렇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날 대화를 하면서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갔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28살의 그 남자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서 더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후에는 제 남편이 됐고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꾸준히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의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한참 하고 나서야 가족 이야기를 조금 꺼냈죠. 외동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화물트럭 운전하시면서 나 키우셨거든. 난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란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지. 그래서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 될 분은 췌장암 3기로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사귈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정아, 우리 아빠가 췌장암 3기래.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는데 내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승규씨, 울지 마.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고 꼭 회복하실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승규씨가 힘내야 아버님도 힘내시지. 같이 병문안 가자. 그렇게 제가 옆에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사귀면서 가끔씩 병문안을 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나빠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어요. 인자하게 생긴 시아버지는 저를 보면 항상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하정이 왔니? 왜 이리 자주 와? 나 항암 맞고 금방 갈 건데.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토마토 주스예요. 제가 아침에 갈아왔어요. 나 토마토 주스 안 좋아하는데. 아버님 몸에 좋은 거니까 드세요. 맛있어요. 저와 아버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2년 동안 진지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투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병문안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흥분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본인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 여자가 돌아왔어. 우리 아빠 아픈 건 어떻게 알고. 정말 끔찍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찾아온 적 없는 여자가. 엄마도 아니야. 아빠는 20년 만에 온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저러시는지 내가 당장 내쫓을 거야.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깊은 사정을 모르고 있던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승규씨, 진정해. 아버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정아. 소리 질러서 미안. 근데 하정이 네가 그 여자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 사업 망하고 힘들어하실 때 그 여자 나랑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집 나간 여자야. 가지 말라고 붙잡는 내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혼 도장 찍은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엄마야. 남편이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눈물까지 터뜨렸습니다.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 사업이 망하자 시어머니는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며 어린 남편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매정하게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아빠가 아프다고? 참나,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나 보고 싶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다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난 절대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승규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난 전혀 모르고 있었고. 힘들면 나한테 진작 말하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린 마음에 친엄마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저도 남편 입장이 돼서 함께 분노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남편의 친엄마의 등장 이후로 저는 전화로만 시아버지 될 분의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시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잘 지내시죠? 제가 한번 가고 싶은데. 하정아, 난 잘 지내. 승규 엄마가 낯을 많이 가려서 나중에 너희 결혼식에서 볼 테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네, 잘 지내시면 됐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따로 한번 봬요. 그래, 그러자고.
시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분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나 보다 하고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깊은 사정까지 이해하면서 사귄 지 딱 2주년이 되던 기념일 날에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꽃다발 속에는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련한 20평대 아파트 열쇠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정아, 나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나 만나줘서 고마워. 고맙긴, 나도 고마워.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감정이 벅차올라서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은근히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때 네가 더 울었느니 하면서 투닥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각자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먼저 선물을 사들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못 뵌 사이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던 시아버지는 진통제를 맞고 힘없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아무 말도 없이 본인 할 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시아버지는 딱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저 하정이에요. 제 말에 겨우 힘을 낸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왔니? 승규랑 하정이 너희 둘 결혼하겠다고?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네, 아버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하정이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승규가 복 받았지.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본 새 왜 이렇게 여유셨어요? 건강하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좋은 버섯이랑 토마토 사왔어요. 토마토 갈아 드릴게요. 에이, 나 그 토마토 싫다니까.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편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휴대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친엄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인 분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요. 저희 대화는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다가 뭐가 좋은지 혼자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결국에 남편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지금 인사하러 온 거 안 보이세요? 남편의 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먼저 와서 인사하면 될 거 아니야. 어디 지혜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근데 승규, 넌 언제까지 나를 저기요로 부를 거니? 내가 뭐 이 집 식모로 들어왔어? 예정이 있어서 아프다기에 병간호 해주려고 왔더니 아들이란 놈이. 그렇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 흉을 보며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도 남편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래, 승규야. 엄마가 내 생각해서 와줬는데 나랑은 그렇게 됐지만 너한테는 엄마잖냐. 엄마라고 불러줘. 엄마요? 제가 왜요? 저 사람 평생 나한테 엄마 노릇 한 적이 없는데 왜요? 됐거든요.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고 시아버지가 그런 남편 손을 잡고 제발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가는 게 소원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승규야, 아빠 죽기 전에 네 엄마랑 너 둘이 모자 관계로 잘 지내는 거 보고 가고 싶다. 아빠 소원이야. 그런 와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영 관심을 갖지 않던 시어머니 모습에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 엄마,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려고 온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그래 뭐 알았다. 시어머니는 또 그렇게 남편 말을 끊으며 영혼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5개월 후에 예식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통원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남편과 저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했죠. 이렇게 결혼 진행해도 되나? 아빠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는 게 낫겠어. 예식장 알아보고 제일 빨리 되는 걸로 하자, 하정아. 그래도 되지? 응,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결혼식 날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 분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그 상황이 어색한 눈치였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왜 우리 아빠랑 같이 왔지? 아버님 오늘 좋아 보이시는데? 걱정돼서 같이 오셨겠지. 좋게 생각하자. 실제로 시아버지가 그때쯤 본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이셔서 저와 남편은 그나마 속으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다가 인사를 할 때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식을 마친 후 피로연 자리에는 시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대. 하정아, 우리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자. 미안해. 미안하긴 당연하지. 오늘 저녁에 같이 병원 가보자. 당신은 먼저 가 있을래? 아니야. 결혼식 피로연까지 다 마치고 그때 같이 가자. 장인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지금 그냥 가. 일단 안정 취하고 계시다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정말 걱정이 됐지만 그나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을 마친 후에 저희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명히 결혼식장에서는 걷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셨던 분이 중환자실에서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붙잡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 두고 가실 거 아니죠? 남편의 외침에 시아버지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승규야, 내 아들 승규야. 고맙다. 아빠 아들로 살아줘서. 하정아, 승규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 잘 살 거야. 그리고 승규야, 네 엄마 용서해줘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결국 시아버지는 끝까지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을 놓고 마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미친 듯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 매몰차게 말을 했습니다. 난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마. 승규 너도 가족 생겼겠다. 아버지 장례 잘 치러드리고. 난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있어서 장례까지 치르는 건 좀 그렇네.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에 찬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제 결혼식은 어떻게 오셨대요? 그야 네 아빠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아무튼 난 간다. 잘 살아라. 뭔가 홀가분한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또 남편을 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애처로워 보여서 저는 말없이 남편을 토닥여줬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이 조문객으로 오셔서 저와 남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고요. 그렇게 슬픔 속에서 장례를 마친 후에 저희는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정리할 게 많아서 휴가를 얻어서 시아버지 댁에 다녀온다고 했죠. 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 정리 좀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올게. 나도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야, 나 혼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더 나누고 그러고 올게. 그래, 잘 다녀와, 승규씨.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한창 입시 기간이라서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4박 5일 동안 시아버지 댁에 머물면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도 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돌아온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한 끼도 안 먹었는지 살이 빠져서 볼이 움푹 패여 있고 수염도 자르지 않아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승규씨,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내가 금방 죽 써줄게. 꿀물이라도 좀 마시고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품에 안더니 말없이 엉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댁에서 못 볼 꼴이라도 본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죠. 정말 왜 그래? 아버님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정아.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냥 덮어두고